처음 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네일 실력은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은지 궁금해요. 제가 저를 볼 때는 이제야 이제 초보 네일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처음에는 진짜 뭐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결과물 자체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드는 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나름 제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타입이거든요. 겉으로는 이 정도면 됐지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또 굉장히 복잡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박적으로 요즘에 생각하는 건 어설픈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자라는 건데, 이게 진짜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의 이제 시술 결과들을 영상에서 짧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고는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에게는 되게 큰 용기예요. 누가 봐도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의 가장 바닥에 있는 실력을 오픈된 공간에 고정을 시켜 놓는다. 저 잘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연차가 쌓이면 실력도 늘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좋아지길 바라면서 올립니다. 나중에라도 뭐 1년 뒤에라도 영상에서 실력 차이가 보인다면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내 실력 왜 이래, 내 실력 막 이러면서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셀프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실수가 5번이고 잘한 게 1번이다. 그래도 한 번의 칭찬을 되게 크게 하는 거죠. 또 이게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이 시점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에게 하늘에서 땅 하고 능력을 주지 않는 이상 갑자기 내일부터 제가 막 2, 3년 차 네일리스트처럼 실력이 막 갑자기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차면, 1개월 차면, 6개월 차면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정말 모든 걸 다 터득하신 원장님을 보면서 내 실력에 좌절을 느끼고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고객 응대 중 속상한 일이 있다면 썰을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주신 이제 구독자님께서 최근에 쉐입으로 고객님께 크게 지적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신 걸까요? 이게 스퀘어 쉐입으로 보이나요? 뭐 이런 말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획 넘겨버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냥 좀 그 사람 좀 예민하네, 아니면 성격 이러면서, 아니면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 얘기 안에 피드백이 없다면 그냥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그 고객님께서 저에게 그 시술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지는 못하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손가락은 어떻게 잡고, 여기서 쉐입이 이렇게 빠져야죠, 뭐 이런 것들 고객님께서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도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만든 쉐입을 내가 봤을 때 이게 뭐야? 할 정도였다면 제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쉐입을 잡고 나서 이게 뭐야?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였다면 팩트만 체크를 해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실장님께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서 고치려고 할 것 같고, 그냥 그 고객님 마음에만 안 들었을 뿐 다른 고객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두시지 마시고 훌훌 그냥 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즐겁게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속상했던 일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제 실력에 제가 제일 속상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해프닝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왼지 손 엄지에 탑을 안 바르고 시술을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께서 그날 저녁쯤에 전화를 이제 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오전에 예약을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이제 그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 고객님이 오셨는데 들어오셨을 때부터 표정이 조금 안 좋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시간 내서 방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아니 죄송한 것보다는 이러시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네일샵을 꾸준히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후다닥 탑 발라드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불과 그 며칠 전에도 저는 엄지 한 개에 탑을 안 바르고 고객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난 당신이 두 번째야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죠. 근데 또 다른 고객님은 그냥 웃으시면서 잠깐 들릴게요, 괜찮아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냥 반응이 너무 다른 경우인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엄지탑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어, 피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지만 초보자는 처음에 지혈제 없이는 케어를 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피가 나요. 케어하다가 피가 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괜찮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혈해드리고 뭐 마데카소 발라드리고 제가 너무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부분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떤 한 고객님께서는 너무 아파요, 다시는 안 가요 이러셨답니다. 어쩌겠어요. 진짜 쉽지 않죠. 사실 초보는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실력에 눈물이 나는데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폭풍 눈물이 나죠. 으엥 이러면서. 그리고 잠깐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니퍼랑 푸셔 사용하는 브러쉬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다 진짜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이 제품이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아트 브러쉬는 포치 톤 브러쉬 붓 세트로 구매를 했었고 세필 브러쉬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사용하는 붓은 자격증 이제 따고 뭐 학원 다닐 때 사용했었던 화홍이랑 모스티브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푸셔는 루카너스 푸셔 좋아요. 니퍼는 샤이니 화이트 스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술 시간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시술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 샵에서는 원칼라 기준 1시간, 이제 소고프 기본 젤 1시간 반, 이제 소고프 아트 해서 1시간 반. 보통은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술은 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더 빨리 하려고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절대로, 물론 시간이 단축이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한테 지금보다 더 빨리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만큼 정확하게 결과물을 더 좋게 낼 수 있냐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일한 지 한 달 차, 실력에 현타가 와요. 원데이 클래스를 추천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한 달 차면 샵에서 이제 한참 트레이닝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 따로 원데이 클래스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했었고, 샵에 이제 혹시 샵에 물어볼 수가 없는 환경인 건지 신경이 좀 쓰였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차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원데이 클래스에서 배운 걸 다 흡수할 수 있을 때였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는 7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그냥 알 것 같다, 그냥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데이 클래스가 부담이 안 된다면 저는 배움은 진짜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려는 의지, 배우려는 노력,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부담이라는 게 그 하나씩 듣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뒤에서 수입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데이 클래스라는 거는 내가 안 되는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고, 수업에 가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볼 수 있고, 1대1 클래스는 그 원장님과 나와의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까지 고민하는 구독자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차를 이제 생각을 하면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 프로세스 자체를 나눠서 보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업계에서 일을 적어도 15년 정도를 할 거다,
라고 한다면 한 달은 이제 고작 진짜 여기에 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진짜 그냥 출발선일 뿐일 텐데 양쪽 진짜 시야가 이렇게 막혀있는 말처럼 진짜 이것만 봤었단 말이죠. 그때 원장님께서 누구 하나 옆에서 재촉하지 않는데 왜 혼자 그리고 이제 초보는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못도 안 된다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계를 정했죠. 지금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바로 잡고 싶은 게 무엇인가, 쉐입인가, 큐티클 제거, 아니면 칼라링, 유지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한 단계씩 밟아가는 느낌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10명의 손에 네일을 해요. 그러면 내 실력이 10명을 한 것만큼 좋아지면 너무 좋은데 보통 그러지 않죠. 근데 10명의 손에서 얻어가는 게 각각 다를 수는 있겠죠. 한 명의 손에서는 이제 케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한 명의 손에서는 쉐입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하나씩 빼서 정리를 하고 점점 완성시켜 나가야겠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좋아진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케어가 막 너무 잘 돼요. 그러다가 케어가 막 나를 배신해. 어느 날은 또 탑이 너무 잘 발리는 거예요. 와, 나 좀 잘 바르는 것 같아 이랬는데 갑자기 막 다 넘쳐 흐르고 내 수준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전으로 봐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수입, 이제 좋은 샵, 좋은 동료, 좋은 원장님을 만나도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지 처음에 고민을 하게 하는 존재죠. 보통 이제 취업 전에 대부분 아시잖아요. 초보자 박봉이다, 뭐 그렇다더라 이 사실을 알고 취업을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되게 힘들어지죠. 현타도 오고. 초보로 취업하셨을 때 수습기간이 있었는지 기본급이 있었는지 이거를 여쭤보셨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기본급이 있었습니다. 수입은 안정적으로 변했는지 예 아니오로 둘 중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노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너무 웃어서 웃음이 났어요. 생계 유지. 근데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받는 돈에 맞춰서 사용을 해요. 쪼개서. 다행히도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취나 생활비나 이런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혼자서 이제 자취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두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수준이죠. 저는 이제 수습기간 때는 사람들 안 만났어요. 그냥. 초보 선생님의 박봉은 보통 몇 개월 정도 지속되나요? 이제 듣는 얘기로는 1년 동안은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2년 차 때 조금 나아지는 정도? 박봉이라던데 돈을 모으고 시작한 건지 딱히요. 근데 모아둔 돈은 있었죠. 왜냐면 이전에 저는 사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있었어요. 내일 직원 한 달 차인데 이 길로 돈을 모을 수는 있을까요? 허허. 이렇게 웃으셨는데 마지막에 같은 마음이에요.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기도 해요. 또 이제 돈은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돈 얘기를 안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본 생계가 유지가 되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산업이 초보자에 대한 대우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현실은 이게 갑자기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계속 하고 싶고 이 길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지금 당장의 1년 정도 아니면 1년보다 조금 더 그 기간을 이 수입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지내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수입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가까운 지금 말고 좀 멀리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그래야 이제 현실이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큰 돈을 모으는 건 빠르게는 1년 뒤부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기본 창업 자본을 위해서겠죠? 질문을 주신 구독자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그래도 잘 보내려면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저축 습관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벅차지 않을 정도로 일단은 그래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이렇게 지내기로 했고 이렇게 지내기로 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창업을 위해 돈을 모은다 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목표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멀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돈 모으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많은 돈을 벌더라도 저축이라는 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단기 목표랄까? 단기 목표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을 1년 저축을 한다, 또는 한 달에 조금 무리해서 10만 원을 저축을 한다. 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금액을 차차 높여가도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돈을 모으는 목표는 지킬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1년을 모았다. 120만 원 정도로 칼라 세트 정도는 구매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소액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저희의 수입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 돈이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나중에는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 모아둔 돈은 쉽게 깨지 않는다 라고 이제 스스로 정했고요. 이 돈을 갑자기 여행에 쓴다거나 아니면 뭘 사기 위해 쓴다거나 조금씩 빼서 어디에 쓴다거나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영상에서는 즐거운 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무난하게 이제 지내는 것 같고, 근데 인생은 양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날도 많고 속도 되게 시끄러운 날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Q&A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질문들을 봤을 때 답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질문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공감이 되면서 진짜 막 우리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은 각자 직접 하는 거라고 하지만 치열하게 고뇌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너무 진지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살짝 사운드가 바뀌었죠? 지금 촬영을 거의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혼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지금 막 들기 시작했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던 Q&A가 굉장히 무겁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네요. 뭔가 편집을 하면서 이불킥을 저는 몇백 번을 하겠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저의 이제 최종 목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어가지고 잠시 아껴뒀습니다. 지금까지 첫 Q&A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길이가 길었던 것 같은데 지루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또 네일샵에 출근하는 직원 브이로그로 다음 영상을 가져올 거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에 대한 거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씀이라도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